현역 선수 역성대기 방송 와일드카드 시작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와일드카드의 카린입니다. 안녕하세요. 초대 손님 행인 1입니다. 왜 행인이를 소개를 하시는 거죠? 네, 초대 손님이니까 지나가는 사람으로서 행인 1로 하는 게 좀 더 부르기 편하고 듣기 쉬울 것 같아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우리도 지금 오랜만에 보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2019년에 보고 지금 봤으니까 3년이 넘었죠. 예, 23년이니까 지금이. 네. 한때 직관도 같이 보고 퓨처스 리그도 같이 볼 정도로 농구장에서 자주 만났지만 중간에 코로나도 있었고 또 저희가 또 그 응원한 팀이 조금 이제 여러 가지 문제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있어서 농구 잠깐 멀리 했다가 또 이렇게 조우했습니다. 네. 이미 저희 방송에 한번 출연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네. 카리니께서 지영 선수 아버님 따라서 아산 우리 은행팀 홍구장 갔을 때 그때 따라간 사람이 저였거든요. 저희 방송 보시면서 느끼신 점이 있으실까요? 저는 정말 좋았습니다. 지금은 연홍시대가 현재 하고 있지 않아서 WKBL만 다루는 방송이 없으니까 이런 방송이 있어서 좋다. 물론 이제 KBS N스포츠에서 하는 방송도 있지만 사실은 이런 팟캐스트나 이런 SNS 또 소셜미디어에서 하는 방송이 생겨났다는 점은 되게 고무적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좀 적나라하게 얘기도 하고 또 선수를 비난하지 않는 또 비평하고 좀 용기를 북돋워주는 방송이 생겨서 농구 팬으로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방송에서 아쉬운 점은 없었을까요? 아쉬운 점은 우리 이 프로그램 이제 선수 역성되기 편이니까 저는 아쉬운 점은 없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 역성들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 데서 저희가 하는 컨텐츠에 대해서 의견이 항상 같을 수만은 없고, 그리고 네네. 시청자 하시는 분들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한테 댓글로도 말씀을 주시고 계세요. 네. 이 의견에 대해서 같이 방송을 보신 입장에서 또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나눠보고 싶어서 네. 댓글들을 몇 개 준비했습니다. 네. 하나원큐 도대체 왜 안 되나 편에 달린 댓글인데요. 네. 정말 감독을 방패 삼아서 몰상식하게 운영하는 하나원큐 프런트진은 반성해야 합니다. 새로운 신임 단장이라는 분도 사실 전에 계셨던 분들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고 김도환 감독님도 프런트진들의 행동에 적잖이 많이 당황하셨을 거라 예상이 드는데 하나원큐 프런트들이 김도환 감독님에게 충분한 신임을 주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지영 선수 21-22 시즌을 생각해보면 1번 역할을 맡기면서 자유롭게 풀어줬을 때 개인의 경기력은 물론 커리어 하이까지 달성했던 걸 생각하면 선수의 장점을 너무 못 뽑아내고 있지 않나 공감이 갑니다. 하나원큐 후반기에는 그래도 지난 시즌 5승 25패보다 더 좋은 성적을 거두면 좋겠네요. 응원하고 싶습니다. 네. 좋은 의견입니다. 이 프런트진 얘기가 워낙 많이 나오는데 사실 제가 농구뿐만 아니라 다른 스포츠를 봐도 잘 되는 팀은 공통적으로 구단이 운영을 잘한다. 라는 항상 상위에 있거든요. 근데 물론 하나원큐 프런트진도 열심히 하시고 있지만 저는 조금 아쉽다. 근데 사실 전임 단장 있을 때 사실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사실 그때 구단주도 교체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사실 단장 포함해서 사무국도 다 교체하는 게 좀 맞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그때 물갈이를 못했던 게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새로운 단장 그리고 새로운 사무국 직원들이 좀 지난 가오를 좀 범하지 않는 선에서 이제 새롭게 좀 운영해 나가야 되는데 결국에 선수가 코트에서 뛰고 있지만 프런트는 코트 밖에서 뛰고 있거든요. 결과는 선수한테 모든 책임을 지는 것도 아니고 코칭 스태프만 져서도 안 되고 프런트도 결과에 대한 책임을 충분히 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맞는 게요. 어떤 교육에서도 책임은 최종 결정권자, 제일 위에 계신 분이 지는 거지, 네. 제일 아래 있는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경우는 없거든요. 네. 그리고 이 하나원큐 같은 경우는 문제가 이 신세계 때부터, 신세계는 그래도 우승도 하고 그랬던 팀인데, 네. 언제부턴가 운영이 이렇게 가더니 하나원큐도 그렇게 이어진 걸 보면은, 네. 아무래도 원래 스포츠 업무를 하시던 분이 아니라 다른 기업 업무를 하시던 분이
그 계열사를 하나 맡아서 오시는 거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전문성 면에서 떨어지다 보니까 이전에 하던 방식을 그대로 이전에 이렇게 했다니까 그렇게 인수마인 게 많아서 네.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네. 들어요. 이 의지가 없다기보다는 앞에서도 그렇게 했다니까 그 나 이제 나 이 일을 처음 해보니까 그 앞에 메뉴를 따르는 게 아닌가. 네네. 그래서 사실 이제 새로운 사무국 직원분들, 그냥 전에 스포츠단에서 재직했던 분도 계시고 해서 종목은 다르지만 운영은 좀 잘할 거라고 전 믿고 있는데 문제는 그런 거예요. 결국에 선수가 이 팀을 내가 평생 뛰어야 할 팀이다. 그리고 다른 선수도 이 팀에 오고 싶다라는 느낌이 있는 팀. 그러니까 주로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 많이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런 팀을 만드는 건 사실 팬도 아니고 선수도 아니고 코칭 스태프도 아니고 사실 구단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일례로 우리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 나눴지만 좀 다른 팀을 좀 끄집어내서 될지 모르겠지만 가끔은 우리은행이 참 그렇게 일을 잘하는 것 같더라. 그리고 팬들 마케팅은 KB가 참 잘하는 것 같더라.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원큐도 어떻게 보면 WKBL 6개 팀 중에서 이제 정말 운영을 잘한다는 얘기를 들어야 그때 비로소 아마 성적이 저는 지금보다 더 나아질 거라고 예상합니다. 선수들이 FA 자격만 얻으면 나가는 걸 보면은 아무래도 구조적으로 이적을 해오면은 이적을 하기 어렵게 WKBL 제도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네. 똑같은 조건이라도 오고 싶은 조건을 만드는 것 외에는 선수를 영입할 방법이 없고요. 그렇죠. 영입한 선수도 바로 자격 취득하자마자 떠나버리는 실정이잖아요. 그 전력을 강화시키려면 결국에는 아무리 그 비용 써서 다 다른 선수를 데리고 온들 내부에서 선수 잘 키운들 이 선수들이 다른 데 가고 싶어져 버리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건 있을 거예요. 이제 김도환 감독님 얘기도 하셨는데 최근에 하나원큐 신세계 이후부터 따져보면 연장 계약했던 감독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이거는 물론 성적을 못 냈기 때문에 자연선 수순이긴 하겠지만 사실은 감독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감독이 어떤 그림을 그릴지 또 팀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를 서로 맞춰서 사실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일방적인 싸움은 없다. 상호 소통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 안에서 어떤 선수를 구성해서 나갈 것이다. FA를 통해서 어떤 선수를 영입하겠다라는 어떤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한 시즌 지나고 또 한 시즌 지난 식으로 운영해서는 사실 새로운 게 없다. 새로운 거는 새로 들어오는 선수 외에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고민을 많이 해야 합니다. 하나원큐가 근데 생각보다 재원도 그렇고 여러 조건을 따져봤을 때 유리한 조건이 많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은 바로 반등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포텐셜이 있는 팀이다. 맞습니다. 야, 외국인 선수 제가 우리나라에서 센터만 뽑는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여기에 센터만 뽑았다기보다 센터처럼 썼다가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말씀이 맞죠, 사실은? 맞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센터여도 다른 리그에서는 포워드인 선수도 많고요. 네. 이미 원래 우리나라에서 포워드로 생각하고 데려왔던 선수도 뛰다 보면 갑자기 센터로 변신되는 거 맞습니다. 같아요. 네. 엘리샤 토마스 같은 경우 네. 그랬었고요. 네. 손튼도 다 그렇게 했죠. 이거는 물론 이 선수들이 원래 포지션이 센터만 볼 줄 아는 선수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 뽑을 때 뭐가 있냐면은 센터로 쓸 걸 처음부터 염두에 두고 뽑습니다. 맞습니다. 그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근데 이거는 좀 다른 예인데 배구도 그래요. 맞아요. 미들 블로커 선수인데 어퍼지 선수. 예, 어퍼지 쓴다든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좀 기형적으로 외국인 선수를 들어오는 사례가 많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지금 현재 WKB는 외국인 선수를 이제 도입하고 있지 않으니까 직접적인 상관은 없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 전 조금 더 덧붙이면 사실 지금 리그 WKBL 6개 팀 중에서 현역 시절에 프로에 한해서만 센터 출신 지도자가 거의 없다. 허윤자 코치님만 네, 있죠. 거의 없다고 봐야죠. 네. 그렇다 보니까 사실 이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건 제가 나중에 한번 의견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 소재로
왜 센터를 못 키우는가에 대한 문제하고 상당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외국인 선수들이 와서 센터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과연 이 선수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았을까? 제대로 된 플레이를 코칭을 받았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아마 이 선수들 제가 볼 때 반은 아니다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냥 여기 나온 대로 센터처럼 썼기 때문에 아마 코칭 스태프들도 자기가 아는 선에서 그냥 센터처럼 썼을 겁니다. 그냥 그렇기 때문에 그냥 WKBL에서 열심히 뛰었지만 활용을 좀 이상하게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플레이를 했을 거다. 그런 추측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그런 게 있잖아요. 아무리 우리나라는 그 외국인 선수가 도입돼서 활성화가 되려면은 예전에 남자 농구에서 단신 외국인 선수를 도입했을 때 네. 오히려 국내 선수 중에 신명호, 양우석 네. 이런 수비형 가드를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 네. 이런 것처럼 국내 선수하고 외국인 선수하고 매치업에서 힘을 내는 국내 선수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처음부터 외국인 선수를 외국인 선수로 매치업 시킬 걸 염두에 두고 뽑기 때문에 포워드를 뽑아도 센터처럼 쓰게 되는 네. 현상이 벌어지죠. 그 예외가 KDB에 있었던 주얼 로이드 정도인데 네. 이때는 국내 센터 자원이 김소남 선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네. 김소남 선수도 원 센터로 주전을 해본 적은 없었어요. 맞죠. 그 때문에 이전에 신정자 선수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네. 근데 기형적으로 뽑았다가 오히려 더 안 된 케이스도 있었고 맞습니다. 오히려 박지수 선수가 있었던 팀이 주얼 로이드를 뽑았다면은 괜찮았겠죠. 예. 마치 이제 손튼 선수 있었을 때처럼 쓰는 그렇죠. 거죠.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외국인 용병이 아니라 삼성이 키아나 선수를 데려온 것처럼 해외에는 동포 선수를 데려오는데 보다 적극성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구단에 맡기는 것이 아닌 협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죠. 그러기 위해서 구단의 호진적인 선수단 관리도 변화해야 하고요. 일부에서 발발할 수 있겠지만 안 그래도 쪼그라들 대로 쪼그라든 파일을 좀 더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은 의견입니다. 저 적극 찬성해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지금 아무래도 선수단 인원수가 되게 적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우리 국내에서 어떻게 키워가지고 해결이 안 돼요. 다 프로에 와서 새로 배워야 되는데 그때부터 새로 배워야지 이제 쓸만한 선수가 되면은 이제 은퇴를 걱정해야 될 나이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에 하나원큐의 김혜진 선수도 김지영 선수하고 동기인데 사실 김지영 선수가 한참 뛸 때 김혜진 선수는 부상도 있었지만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구단에서 키우려고 한 방향에 맞춰서 조금씩 걸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꽤 오래 걸린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시간이 오래 걸려요. 물론 이제 어떤 선수들은 1년에 터지는 선수도 있고, 감독이 밀어줘서 빨리 큰 선수도 있지만, 대체로 저는, 빨리 육성되는 선수도 좋지만, 어느 정도 시간은 걸리다고 보거든요. 근데 사실 그걸 완화해 줄 수 있는 거는 방법을 찾아보면, 사실은 그걸 대안은 여기서 전 나오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키아나 스미스 선수가 이제 플레이 도중에 큰 부상을 당했지만, 이런 선수들이 조금씩 나와주면은 오히려 경기는 더 재미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초중고에서 한 학생 하는 스포츠 활성화를 교육 정책적으로 도입하려고 했지만 10분년이 지난 지금에도 헛돌고 있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계속 달라질 정책이라 카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저변권은 긍정적으로 보아도 수십 년은 걸릴 겁니다. 인구도 많지 않고 오히려 줄겠죠. 그쵸. 운동을 한다 해도 농구 외에는 대안도 많고 가장 현실성 있는 방안은 김연경 선수 같이 국제적인 스타 플레이어가 농구에 등장하는 것이죠. 월드컵이나 WNBA를 씹어먹는 선수 말이죠. 당장은 불가능하니 일단 있는 선수들의 기량을 올려서 국제대회에서의 성적, 경쟁력을 보여주는 것이 그 다음일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 저번 영상에 단 내용인 협회 차원에서 해외 동포 선수들을 적극적으로 데려오는 것과 저연차 선수들의 기량 향상을 위한 무대를 마련하는 거겠죠. 퓨처스 리그를 보다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며칠 몰아서 하는 건 박신장컵 하나로 하고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경기 정도 2군 경기를 치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실업 연합팀이나 대학 연합팀도 출전시키고 결국 다 돈이겠죠. 구단들이 이왕 돈 쓰는 거 조금 더 썼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의견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일본 같은 경우가 한 학교에 한 기 이렇게 해갖고
사실 이제 농구든 뭐 다른 종목이든 하는 형태가 있고 거기서 이제 쭉 올라와서 이제 프로까지 진출하는 사례가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조금 일본하고 좀 다를 겁니다. 이게 스포츠 정책이라는 게 우리나라는 이제 엘리트 스포츠를 목적으로 또 스포츠 부를 또 두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재작년에 어떻게 알게 됐는데 여자 대학교라는 표현 죄송한데 대학교 내 교내 여자 농구 팀들이 꽤 있더라고요. 동호회들이. 예, 많아요. 예,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이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프로 선수는 아닌데 프로 선수들처럼 치열하게 농구를 해요. 그 여자 동호인 중에요. 한다는 남자 동호인이 못 이기는 선수들 꽤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실은 이 선수들은 프로 선수급은 아니에요. 분명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이런 식으로 형태가 가는 게 물론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저는 그걸 조금 낮춰서 보면 충분히 가능한 점도 분명히 있다. 이 친구들이 초, 중고 때 공부만 하다가 대학교 와서 농구를 처음 접했는데 농구가 너무 좋아. 농구 해보니까 또 기량도 늘어. 그리고 뭐 대회 나가니까 성적도 나니까 더 좋아. 하지만 이건 취미로 남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취미로 남는 게 아니라 여기서 조금 더 발전하는 어떤 그 단계가 있으면 저는 이런 단계를 조금 더 강화시키면 저는 꼭 굳이 엘리트 형태가 아니더라도 프로로 갈 수 있는 길도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 선수들이 프로 당장 가기 아마 현재 프로팀 출신 감독들이 볼 때는 턱없이 수준이 모자라서 안 뽑아줄 겁니다. 그런데 결국 이제 바뀌어야 될 거라고 봐요. 왜냐면 지금 아마농구 같은 경우도 선수가 없어서 대회를 참가하지 못하는 팀이 한두 팀씩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농구 대잔치가 열리지 않고 있죠. 네. 그런데 엘리트 선수가 목매달리고 있으면 과연 프로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거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 불가능하다고 보고 이거는 쉬운 방법이 그 대회 참가 규정을 유연하게 하면 됩니다. 맞습니다. 대회가 지금 엘리트부와 정식 농구 협회 등록된 농구부만 그 참가 자격이 주어지다 보니까 그 선수들 아무래도 그 적은 인재풀에서 그 대회 치르고 있는데 여기에 참가 자격을 그 일반 부에서도 좀 어느 정도 상위권에 있는 팀이라거나 하면은 혹은 연합팀 형태라든가 네네. 이런 형태로 참가 자격을 준다면은 이 중에 다는 아니지만 그 한두 명 정도는 그 괜찮은 제목이 나올 거고 그렇게 하면 그런 것들을 전환시킨다거나 아니면은 드래프트 참가를 권유해보고 맞습니다. 이게 고등학교 고학 때까지 농구 경력이 전혀 없었는데 그 프로의 좋은 재능을 가졌다는 이유로 데뷔를 했던 한여름 선수 같은 사례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한여름 선수 너무 늦게 시작을 한 탓에 좀 성공을 거두지 못했지만 고등학교 1학년 정도에만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성을 보일 만한 제목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당연히 정책적으로 매번 바뀔 거고 이대로 그냥 자리 잡는 데는 되게 오래 걸릴 게 맞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왜냐면 그 수십 년 걸릴 거니까 하지 말자는 얘기를 지금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여자농구 인재풀의 고사는 이미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는데 카운트다운 떨어지는 거 가만히 있자는 얘기예요. 이게 그때 이미 카운트다운 이미 시작됐으니까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을 수도 있지만 혹시 늦을지 모르더라도 지금이라도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타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자, 김연경 같은 스타가 나와야 되는 게 방법이라는 거는 네. 일단 지금 문제가 그런 선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 인기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선수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육성도 제대로 안 되고 인재불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그런 선수는 어떻게 나올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물론 우리나라에도 김연아 선수처럼 스케이트장이 없는 나라에서 그 피겨 여왕이 탄생한 경우가 있었고 우리나라 여자농구 총국에 이미 박신자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네. 이런 농구는 솔직히 그런 경우가 또 나올 거라고 기대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이미 나왔어요. 이미 나왔다고 봐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이 나와야 되는 게 다 방법이라는 거는 나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라바리니 감독님도 김연경을 또 바랄 게 아니라 뭐라고 하셨냐면 전체를 끌어올려야 되는 거지 김연경은 진짜 몇십 년에 한 번 나오는 거다. 그거 바라면 안 된다고 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씀이신데 그래서 이제 박지수 선수가 나왔을 때 50년 만에 한 번 나올 만한 선수라고 했을 때 그 50년 전이 바로 이제 박신자 선생님인데 이제 나바리니 감독 예를 들어서 하셨는데
사실 이제 좀 따져보면 현재 WKBL에 스타가 없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김단비 선수도 있고 강희슬 선수도 있고 신지현 선수도 있고 뭐 떠오르는 뭐 이소희 선수도 있어요. 다만 우리가 너무 어떤 표상화된 선수만을 지금 기다리고 그 선수가 나오면 리그가 붐업이 되겠지라는 어떤 막연한 기대감이 있어요. 사실 그거 자체가 비현실적이라는 거예요. 그 기대하고 뭐 스포츠 팬들 가지는 기대 중 어떤 게 있냐면 누구 바뀌었으면 잘 되겠지 이런 기대가 있거든요. 네. 감독 바뀌었으니까 잘 되겠지. 감독만 바뀌고 나머지 다 바뀌면은 소용없어요. 맞습니다. 나머지가 감독도 결국에는 자기가 쓸 수 있는 선수가 있어야 되는 거고 이게 막힘없이 운영할 수 있는 그 지정적인 네. 지원이 따라야 되는 건데 이건 안 되는데 감독만 바뀌었다. 그냥 또 똑같은 문제를 답습하는 것 뿐이에요. 그냥 그 책임 지는 사람만 한 명 생기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문제는 오랫동안 논의의 상황인데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게 우리나라가 너무 엘리트 스포츠에 목을 매다 보니까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 같이 모든 종목에 다 나가서 모든 게임에서 좋은 성적을 내야지만이 되는 어떤 이상한 기류가 형성돼 있어요. 사실 물론 각 해당 종목에 있는 선수들한테 좀 죄송한 이야기인데 좀 우리나라도 어떤 종목은 못 나갈 수도 있고 어떤 종목은 그냥 생활 스포츠로 저변이 너무 확대돼서 국민들이 더 많이 즐길 수 있고 약간 그런 형태도 나쁘진 않다. 다만 너무 엘리트에 목을 매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너무 경쟁적으로 가고 그리고 야, 이 텃밭이 너무 안 좋다라고 너무 성토만 하고 좋은 면 보이지 않고 자꾸 나쁜 면만 부정적인 면만 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희생당한 선수는 누구냐? 희생당하는 게 결국 선수들이. 그렇죠. 왜냐면 대회나 성적을 못 내니까 저는 제 역할을 다 못했어요. 라고 끝나는. 물론 요새는 이제 젖잘싸라든지 성적을 못 내도 좀 응원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지만 저는 좀 결국에 이게 또 현재 선수들을 스트레스 받게 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국제대회 성적을 올리면은 뭐 관심을 가질 거라는 게 있는데 네. 솔직히 말하면은 그 우리나라가 최근 농구가 그 금메달 땄던 게 2014년 인천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만 네. 남자 여자 둘 다. 네. 근데 그거 농구 관심 있는 사람 말고 누가 아나요? 홈에서 했는데. 그렇죠. 홈에서 했는데도 그 농구에 대해 관심 있는 분들 빼고는 그런 적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솔직히 말해서. 네. 근데 그게 대안이 된다는 건 문제가 있고. 근데 이 얘기가 왜 있냐면 강희슬 선수가 이 네. 고민을 가지고 방송 출연해서 그 김연경 선수처럼 될 수 있을까 하고 네. 출연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거기서 대안이라고 나온 게 박찬수 선수 때 은메달을 땄죠? 은메달 땄죠. 은메달을 땄으니까 이게 다 기억한다고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그거 왜 기억하냐면 박찬숙이라는 이란 선수가 어떤 선수인지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기억하신다면 박찬숙 하면 어떤 선수인지 얘기 안 나오잖아요. 어떤 선수였는지 기억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은 그때는 매체가 적었어요. 매체가 적어서 뭐 방송 채널 뭐 한두 개 있던 시절이고 뭐 신문 몇 개 안 되던 시절이고 네. 인터넷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신문 일면에 나고 그 하나밖에 없는 채널에서 뉴스로 나오고 그럼 전 국민이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 스포츠에 관심 없는 분들은 다른 채널을 틀어놓고 있지 그걸 보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계 1위라고 하고 뉴스에서 계속 나오더라도 관심 없는 분들은 끝까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은 그냥 안 짚고 넘어간다는 문제가 그냥 좋은 성적을 내면은 그냥 그때 어릴 때 그 스포츠를 한번 보고 그때 잘했던 팀 동경에서 끝까지 패는 경우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사람이 몇 명 더 생길 수도 있겠고 지금 원래 관심이 있었는데 좀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떠나 계시던 분들 다시 돌아오는 계기까지는 될 수 있어요. 네. 근데 지금 농구는 이미 십몇 년 전부터 매니아가 즐기는 스포츠다 이런 네. 말을 듣던 종목이 농구인데 네. 지금 그렇게 해서 불러들일 수 있는 팬으로는 한계가 있고요. 맞습니다. 새로운 팬을 유입시켜야 되는데 그런 문화적으로 바뀌어야지 그런 방법으로 해서는 앞으로도 방법이 없다고 네. 생각하는 거고. 또 덧붙이면 저는 학교에서 교양 선생님과 체육 선생님들이 조금 생각을 바꿔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교에 등교해서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한 30분 일찍 또는 1시간 일찍 좀 학교 오고 와서 체육 활동을 조금 여러 개 시키는 거예요. 우리 학교 다닐 때 기껏해야 체육하면 선생님이 공 주고 니들 놀아가 전부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그런 것도 있지만 그냥 동아리처럼 어떤 야 니들 재밌는 스포츠 한번 즐겨볼래? 라고 해서 사실 아마 여학교에서 농구를 하는 학생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예를 들면 이제 그렇게 생각해보면 배구도 마찬가지고 축구도 마찬가지고 남자 학교도 아마 예전만큼 농구를 덜 할 건데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 계속 뭔가 스포츠를 야 오늘 좀 클럽 활동을 뭘 해야 되는데 스포츠를 더 하자 라고 해서 자꾸 이렇게 환기를 조금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스포츠에 관심도 갖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떤 학생은 농구에 또 관심을 가질 거고 그렇게 해서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농구를 하다 보면 사실 이런 엘리트 스포츠가 아닌 학원 스포츠가 조금 더 풍성해지는 계기에 마련하면 아마 이런 논의도 좀 더 자연스럽고 아 그래 이렇게 필요가 있네 라는 걸 공감을 할 텐데 이런 아래에 있는 기본 다지기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죠. 뭔가 시도할 거면 그 대안을 먼저 세우는 것보다 그 대안을 세우기 위해 밑바닥을 먼저 다져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엘리트 스포츠는 선수는 기르는데 그 스포츠의 경험치를 못 만든다는 것. 그래서 자연스럽게 팬을 키울 수 있는 구조가 없어집니다. 하지만 그 적은 인구에서 우수한 선수를 찾는 것이 아닌 만들어내는 구조를 원하는 한국에서는 엘리트 스포츠가 더 어울리기는 한 것 같습니다라고 의견도 주셨어요. 그래서 물론 이 의견도 저는 공감해요. 충분히 동의하고 하지만 엘리트 스포츠가 궁극적인 가야 할 길이냐라는 건 한번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좀 되짚어 볼 필요는 있다 생각합니다. 엘리트 스포츠가 좀 더 많다는 이유는 그 지금까지 체육을 할 만한 시설도 없었고 체육인도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 네. 이 점을 상쇄해주기 위한 건데 네. 지금 문제는 지금 이 방법이 맞다고 한다면 지금 이 방법대로 가고 있는데 저 지금 현실은 점점 후퇴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근데 그럼 이 방법이 맞다는 건 후퇴하는 방법이 맞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사실 제가 동의하는 건 뭐냐면 당장 판을 못 갈아엎기 때문에 동의하는 건데 당장 판을 못 갈아엎는 거는 현실적으로 대안은 있을 거예요. 하지만 큰 판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은 어차피 현재 뛰고 있는 선수들은 그대로 가더라도 한 5년, 10년간의 계획을 세워놓고 그 안에 있는 선수들을 이 판에서 좀 벗어나게 해야 된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부분적 동의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요. 근데 어쩔 수 없는 부분은 꼭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 같아요. 결국에는 축구도 계속 뭐 유소년 축구 키워야 된다 계속 말만 하다가 결국에 이제 국제 경쟁이 떨어지니까 이제 시도를 해서 조금 나아졌고 야구도 자꾸 만들자 선수가 자꾸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농구나 배구팀이 창단했다는 얘기는 거의 못 들어봤어요. 사실 왜 그럴까를 좀 생각해 보면 이거는 그 프로스포츠 판의 어떤 역할과 그 위에 수뇌부의 어떤 대외 활동들이 분명히 전 역학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농구도 사실은 이 엘리트판이 조금 벗어나서 좀 더 선진적으로 가려면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해야 합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으면 쉽게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라는 생각은 늘 하고 있습니다. 엘리트 스포츠가 분명 우리나라가 그 아직 시설도 없고 그럴 때는 그 성장하는데 큰 도움 준 게 맞습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은 그 고사를 시키고 있는 원인이 되는 역할밖에는 안 하고 있고 네. 그렇다면은 지금은 지금 그 여건이 안 맞기 때문에 그 여건을 만들어야 될 시점이 여건에 안 맞으니까 하지 말자라는 말을 할 입장이 아니죠. 네, 맞습니다. 이게 뭐 국방력이 안 되면은 국방력이 안 되니까 군대를 육성해야 되는 이유지. 네. 그러니까 뭐 국방은 외세에 의존하자 이런 말을 그건 하는 아니에요. 이유가 아니잖아요. 네. 그거랑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고. 자, 현역에게 책임 전가편에 달린 댓글입니다. 예전에도 그 정도였으니 지금 정도면 괜찮다는 겁니까? NBA는 3점 길이 안 늘어났나요? 행복회로 돌리지 말고 예전이나 지금이나 못하는 건 지적하고 고쳐나가야 하는 겁니다. 보는 눈은 높아지는데 현실은 못 따라가니 문제인 거죠. 그리고 해외와 우리나라를 비교하시는데 인프라 자체가 다른데 똑같은 교육 방법을 가는 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문제 위에는 농구협회가 이를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네. 스스로 결론을 마무리하셨어요. 그러게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런 인프라가 가고 있는 문제는 농구협회가 이걸 잘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 협회의 문제도 늘 생각해보면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는데, 예전에 이제 농구협회장들 보면 정치인들이 왔어요. WKBL도 그런 사례가 있었고. 아무래도 WKBL이 그 총재가 정치인이고, 그 내부 팀들 일거면 이러다 보니까, 네. 그 스포츠 단체 중에서 힘이 세다는 말이 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정치인들이 와서 좋은 면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장점. 근데 이 사람들이 떠나고 났을 때의 문제가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논리로만 따지다가 가버리면 사실 피해보는 사람은 결국에 선수들이 피해를 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정치인 출신이 현역 정치인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것보다는 좀 일하는 사람이 와야 된다는 거 맞고, 그 농구협회가 사실은 비전을 다 맞춰놓고 시작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유소년, 뭐 국제대회 다 뭐 관리는 하겠지만 어떤 식으로 할지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 생각한 게 뭐냐면 한 번에 뭘 바꾸기는 어려우니까 하나만 좀 바꿨습니다. 하나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예를 들면 대학농구협회다. 대한농구협회에서 대학농구협회가 또 있거든요. 그러면 대학농구협회도 남대부가 있고 여대부가 있어요. 자, 그럼 여대부에 있는 팀들만 보면 사실은 우리가 알만한 팀들이 몇 개 있죠. 근데 그 팀들, 대학 팀들을 좀 육성을 하는 거 좀 한번 체계적으로 잡아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과를 좀 보고, 이 정도 나왔어? 그러면 요걸 갖고 이제 여고부로 한번 내려보자는 거죠. 아니면 여고부를 먼저 하고 이걸 갖고 뭐 여대부를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한 학년에 있는 선수들을 조금 어떤 식으로 육성할지 계획을 짜놓고 한 3년, 4년 정도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효과를 갖고 다른 데 대입을 좀 해보자는 거예요. 그냥 전체를 바꾸는 거는 당장이 어려울 거다. 그리고 물론 특정한 층을 또 겨냥하면 거기에 대한 반발이 물론 있을 수 있으나 그런 거는 조금 물러나고 그 틀에서 조금만 벗어나서 요 한 팀만 바꿔보자고 했을 때 나오는 성과가 이제 데이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 갖고 계속 이제 도입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시도를 좀 많이 해봐야 되거든요. 여러 가지 샘플을 갖고. 근데 그런 거 안 하고 국제대회 나갔으니까 대표팀 코치 뽑고 너네 나가. 끝이에요. 그러니까 일례로 예전 지금 경기운영본부장으로 있는 정진경 운영본부장이 그 수여종 코치였나 그때 현재 지금 하나원큐는 뭐 김지영, 김혜진, 이하은 다른 팀 선수들 데리고 아마 스킬 트레이닝 받아 미국에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때 제가 알기로 뭐 김기훈 캐스터랑 손대범 해설위원도 간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런 프로그램들이 좀 자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 또 다른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런 육성을 해야 된다. 근데 물론 비용이 들 거예요. 비용이 드는 문제도 해마다 스폰서가 바뀌는데 이 스폰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단순히 WKB에서 운영하는 행사만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들도 조금 다시 재정적인 부분으로 좀 논의해야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구단한테 그 돈을 쓰라고 하는 거, 이게 구단이 소유주니까 네. 돈을 쓰라는 얘기가 맞는데, 솔직히 우리나라 프로스포츠는 문제가 그 수익을 낼 수가 없는 구조예요. 맞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구장이 본인들 게 아닙니다. 네. 그리고 구장을 사용료 내고 쓰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구장에 달린 광고판도 그 기업이 가지는 게 아니에요. 그 오히려 그 모기업 광고가 달리는 거 그거 그 구장 소유주한테 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지출은 많아지고 수입은 없는 구조인데 네. 그래서 아산 같은 경우 우리은행의 대관이라고 할 때 그때 얼마 받는 1원이었나? 100원. 그렇죠. 그렇게 받았죠. 네. 그 100원인 이유가 있잖아요. 네. 이순신 체육관이라고 네. 100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상호 협조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계속 그 지역에서 좀 더 밀착해야 하고. 네, 지역에서 밀착해서 그 지역에서 그 애정을 가지고 있어야지 네. 그 구장을 소유하고 있는 지자체에서도 아무래도 좋은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을 텐데 네. 그건 안 해주고 그 구단들한테만 무조건 돈을 쓰라고 하는 것도 네. 문제가 있어요. 그 구단도 솔직히 말해서 뭐 돈을 써서 얻는 게 써야지 쓰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거 네. 다 사업하시는 분들이고 다 이윤 추구를 제일 먼저 네.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그
이유를 벌었으니까 좀 공익적인 활동에 하려는 것도 있고 홍보 이 정도 맞습니다. 운영할 수 있는 기업이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운영하고 계신 것도 있는데 그럴 거면은 그 관심 무조건 돈을 쓰라고 해서는 해결할 게 아니라 그 밑빠진 독에 물볼 수도 있으니까 맞습니다. 정확하게 판단하고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근데 제가 어디에서 행복회로를 돌렸다는 그건 이해가 안 가는데. 네. 근데 이게 좀 저는 약간 제가 나름 해석해 보면 예전이나 지금이나 못하는 거는 좀 지적해라 뭐 이런 얘기인데 사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은데 예전에도 못하는 선수는 있었어요. 맞. 근데 우리는 잘하는 선수만 봤습니다 예전에는. 그리고 선수 팀도 많았고 대표팀도 나가서 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하는 선수만 잘하는 봤죠. 건 방법.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나는 좋은 음식을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나갔는데 이런 음식도 있고 저런 음식도 있는데 좋은 음식을 먹다 보니까 사실은 이 음식 저 음식 먹을 때 좀 힘든 게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보는 게 뭐냐면 예전하고 지금하고 선수층이라든지 팀 수가 뭐 상대적으로 차이가 나는 건 있지만 플레이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다. 예전에는 쉽게 얘기하면 센터 선수들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극한 직업이었고 지금은 5명 선수가 다 극한 직업입니다. 왜냐면 뛰는 거 보시면 지금 거의 멈추는 경기도 없고 공격적인 게 엄청나게 빠르고 수비도 더 강화해야 되고 개인 기량이 늘어났고 스킬 트레이닝을 받으면서 웬만한 수비해 갖고는 수비에서 막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반칙 많이 나오는 이유도 사실 그런 것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선수들이 보면은 예전에 정훈수 센터 뭐 유영수 선수 보면 너무 잘하지 않았어? 물론 그 선수 잘한 거 인정하는데 그때와 지금은 좀 플레이나 농구 문화가 달라졌다. 아마 그때 선수들이 지금 와서 뛰면은 굉장히 다른데? 라고 아마 생각할 거예요. 그런 것도 있겠고요. 이게 지적을 하고 비판을 해서 어떻게 고칠 수가 있죠? 그렇죠. 지금 그 문제는 문제 담담하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 선수 이건 되게 안 된다.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 가지고 뭐라는 것도 아니고 이 문제 보다 보면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거는 긍정적인 비판이에요. 네. 근데 이게 아니라 그냥 쟤 되게 못해. 그럼 끝난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선수들한테 대한 진지하고 그냥 욕하고 싶은 걸로 끝나는 거. 네. 생각보다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냥 네. 욕하는 재미로 본다는 사람이. 그런 거 지양해야 된다는 거고. 그러면 또 진짜 이런 선수들의 그 능력은 뭐냐면 그냥 결과물이에요. 결과물인데, 그럼 이 결과물을 만든 원인이 뭐냐? 그냥 지금 이번에 그 열매가 잘못 맺혔다고 그 열매만 뚝뚝 잘라내고 말면은 그 뿌리가 썩었는데 그러면 똑같은 사태가 반복이에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짜 그 뒤에 숨어 있는 그 진짜 원인을 비판을 해서 지적을 해서 이 문제를 고치게 해야지 그 다음번에 올라오는 선수들은 더 좋은 선수들이 올라오는 건데 이걸 너무 간과하고 있지 않나. 맞습니다. 제가 선수 역성되기를 시작한 이유는 저도 근데 이 말씀이 무슨 마음인지 저도 알아요. 저도 한 7년 8년 그때 그전에는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옛날 선수들 왜 더 잘했던 것 같은데 왜 지금 왜 못하지? 이 생각을 그 원인을 보려는 생각을 못했어요. 네. 원인이 보이고 나서 그 다음에 그러면 이끌어줘야 되는 역할 있잖아. 그 사람 뭐 하고 있지? 보니까 저기가 진짜 문제구나. 이게 보이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선수들한테 그 비판을 잘 못하게 됐죠. 안 하게 됐다기보다는. 이 앞에 방송에서 말씀하신 것 중에 국가대표 얘기하시면 이제 김단비, 배혜윤 선수가 있을 때 국제대회 성적을 못 냈으므로 그 선수들이 비난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근데 근데 좀 우리가 되돌아보면 사실 김단비, 배혜윤, 박혜진, 박하나 선수 1, 2년 때 드래프트는 어떻게 보면 황금 드래프트였어요. 사실은 굉장히 그러니까 강하정 선수까지 해서 사실 그때 아마 유성호 감독이 강하정 선수를 뽑고 싶었으나 신한은행 때 코치였을 때죠. 그쵸. 그런데 강하정 선수 KB에서 픽했고 그래서 이제 김단비 선수 뽑았는데 그때 김단비 선수 아쉬워서 뽑은 건 아니고 그때 누굴 뽑아도 다 잘하는 선수였고 결과적으로 이제 김단비 선수 지금 선수랑 더 오래 하고 있는데 그때만 해도 그 황금 드래프트였는데 그 선수들도 사실 프로에서 난다긴다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게 국제대회에서 왜 안 먹히냐?
그거는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다른 우리나라가 수준이 이만큼 올라왔을 때 다른 나라는 2배를 뛴 거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럼 이 2배를 왜 뛰었냐? 이거를 우리는 지금 고민을 해야 하고 연구하고 조사해야 되는데 이 2배 뛴 걸 따지지 않고 너희들은 왜 그동안 못 컸어? 라고 얘기해버리면 그럼 키는 다 컸고 성인이한테 너 왜 이렇게 살고 있어? 라고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게 함부로 얘기할 게 아니라 왜 우리가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조금 면밀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실 지금 예를 들면 김다민 선수가 국내에서 이렇게 잘하는 선수 없거든요, 농구를. 그 역대 모든 부분에서 다 상위 랭크에 들어있는 선수고, 솔직히 지금 같은 경우는 그 역대 최고의 3번하고 박정 감독님 꼽잖아요. 네, 그렇죠. 저는 김담배 선수 은퇴할 때 바뀔 것 같아요. 이게 아무리 봐도 그 커리어 저거 바뀌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네. 3번의 역할이 그 모든 포지션에 다 소화할 수 있는 센스를 요구하잖아요. 네. 근데 김남비 말고 그 공수 양면에서 1번부터 5번까지 다 가능했던 선수가 있나? 딱히 떠오르진 않아요. 이게 없으니까. 네. 그게 바뀌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일단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볼 때 어떤 근간을 좀 바꾸는 역할은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선수 탓을 돌리기는 안 된다. 그리고 이게 해외와 우리나라를 비교하는 거는 비교하는 거 뭐냐? 이게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예요. 잘못하고 있는 우리나라 그 제도에서 잘못되고 있는 점. 이거 지적해서 고쳐야죠. 맞아요. 지적해서 고쳐야 되는 거고, 지금 그 인프라 자체가 다른데 똑같은 교육법을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인프라가 다른데 그 열악한 인프라를 가지고 또 하겠다는 게 문제라고. 그럼 인프라 자체를 확충해야지. 인프라 자체를 확충하는 데는 생각을 안 하고, 인프라는 없는데 그 방법 어떻게 지어짜는 방법만 계속한다. 맞아요. 그게 지금 강하정 선수도 그 부상하고 고생하다 이를 은퇴를 했고, 네. 김다민 선수도 그 부상하고 고생하고 있고, 네. 박혜진 선수 잘 버티다가 이번 시즌에 좀 문제가 보이는 것 같고요. 지난 시즌도 조금 한동안 못 나온 적도 있긴 했죠. 이게 왜 그러냐면 그 부족한 걸 지어짜는 것만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 문제가 그렇죠. 생긴 거예요. 이 선수는 솔직히 그냥 5년 이상은 더 뛸 거라고 보고 있었거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국제대회가 한동안 좀 안 날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왜냐면, 자, 최근에 이경은 선수 활약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건강한 이경은이었을 때 플레이를 지금 보고 있는가? 마찬가지로, 한채진 선수도 보면 국제대회 최근에 안 나갔거든요. 마찬가지로 김단비, 박혜진, 심지어 은퇴했죠. 강한 선수, 이런 선수도 국제대회 안 나가고, 비시즌에 재활하고, 그 다음에 다음 시즌 준비해서 리그에 온전한 몸으로 돌아왔을 때 과연 어느 정도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저는 솔직히 굉장히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이제 어떤 선수가 그렇게 뛸 수밖에 없는 현실, 그리고 재활이 좀 부족한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각 선수는 각 구단에서 재활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표팀이나 트레이너는 그 대회 기간만 트레이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간에 재활이 할 수 있는 선수는 이미 빠지겠죠. 근데 아파도 참고 뛰는데 이제는 아파도 참고 뛴다는 식의 논리가 태극마크 자체가 당연히 해야지라는 거는 아마 그런 생각은 예전에 비해서 많이 덜해졌고, 그리고 선수의 가치, 또 선수의 몸을 조금 더 우리가 좀 중요하게 여겨야 하지 않나. 협회 윗분들이야, 보통 직장인들도 그 직장에서 복지 안 좋고 이러면 나가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운동선수도 위에서 그렇게 안 챙겨주면은 나갈 생각을 하는 게 자연스러운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먼저 챙겨야 되는 거고, 결국에는 농구 인기를 살리려면은 뭐 성적이니 뭐 경기력이니 얘기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필리핀이 아시아에서 농구 인기가 되게 높고, 네. 일본도 리그가 되게 인기 많고 활성화 잘 됐는데, 일본은 여자가 농구를 잘하고 남자가 농구를 잘하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필리핀은 우리나라보다 농구를 잘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네. 뭐 최근 아시아 쿼터로 KBL에 넘어온 선수도 있지만 몇몇 가드들이 특출난 가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나라에 더 인기가 있는 건 문화적인 거지. 그걸 제껴놓고 그냥 원래 농구를 보던 분들은 기량이 떨어졌다고 안 보는 경우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물론 암흑기가 있었던 게 맞아요. 네. 근데 평균도 상당해요. 네. 박태환 선수가 통산 3점 슛이 34%라 그러면은 다 믿지를 못해요.
왜, 못한다고 생각하고 내리에 박혔으니까. 네. 근데, 그리고, 사람이 먼저 대단한 거 먼저 앞에 보고 나잖아요. 거기에 내리에 박히고, 거기에 정이 들어가지고 꽂혔는데, 네. 그냥 그 사람 없죠. 이제 습관적으로, 그 다음에 박힌 사람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 들어온 이 선수한테 자기 예전에 봤던 사람만큼 정이 드니까, 그러면 인정을 안 하기 쉽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일은 더 깎아내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했던 말이 이 정도면 괜찮다는 게 아니라 그 슛률이나 득점수를 비교해 보면은 그 차이가 거의 없는데 왜 그 예전보다 못한다고 얘기를 하는지 설명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좀 좋게 해석해 보면 이제 눈높이가 좀 높아졌고 조금 더 원하는 어떤 팬들의 요구가 아닐까 그렇게 그냥 긍정적으로 해석하는데 사실 그런 건 있어요. 예를 들면 지나친 요구는 때론 선수들에게 큰 스트레스다. 좀 못할 수도 있지. 라고 좀 박수 쳐서 넘어갈 때 사실 그 선수가 힘을 내는 거죠. 그 인기는 그 경기력만 가지고 인기가 생기는 게 아니고요. 지금 KBL도 그 인기가 없다가 고생하다가 지금은 인기가 생긴 게 솔직히 허웅 선수인데 이 선수들 분명 농구는 잘합니다. 네. 근데 솔직히 말하자고 농구 잘해서 인기 부흥이 생겼나요? 물론 외모도 있죠. 외모도 있고 결정적으로 이 선수들 방송 출연하면서 네. 사람들이 이런 사람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아버지가 허재 감독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들 또 방송 나오면 재밌게 해요. 네. 그리고 뭐 김연경 같은 세계를 씹어먹을 정도 되는 스타가 나왔던 여자 배구가 인기가 있다. 그럼 그 여자 배구도 지금 솔직히 지금 침체기거든요. 근데 그럼 이 김연경은 오히려 국내에 못 겠는데 왜 이러냐. 그러니까 이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될 거고, 김연경이 단순히 배구만 잘했기 때문에 그렇게 인기가 있을까? 스타성도 상당한 선수예요. 근데 배구라고 해서 빗뿌리가 저변이 지금 그쪽도 사실은 비슷해요. 네, 비슷합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게 지금 좋아 보이는 건데 사실은 이게 스포츠도 한 산업의 분야라고 한다면 대한체육회나 이런 데서 사실은 좀 지금 그런 밑바닥 뿌리를 좀 점검하고 이제 어떤 미래를 계획을 세웠겠지만 그거를 좀 이제 구체적으로 좀 해서 가시적인 성과 나오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뭐 스포츠 강국이네라고 떠들어대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생활 스포츠가 더 강한 종목이 나올 수도 있고 어떤 스포츠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니야. 다만 나쁜 건 아닌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어떤 노력이 없이 사라지면 문제가 된다는 거야. 예를 들면은 저는 좀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스포츠가 밥 먹여주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스포츠 밥 먹고 사는 사람이 많아. 저도 그랬었잖아요. 네, 그렇죠. 저도 한때 그랬거든요. 근데 스포츠가 밥 먹여주기 있어요. 그러면 스포츠가 밥 먹여주면은 어떻게 밥 먹여주는지 우리가 더 논의도 해보고 그리고 선수들이 어떻게 뛰면 더 좋은 경기력을 보일 수 있는지 좀 고민해보고 그랬을 때 비로소 경기가 더 재밌어지지 단순히 비난만 해서는 답은 없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방향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지. 그냥 네. 지금 저 슛이 안 들어갔어요. 그거 누구나 다 알아요. 슛 선수가 내가 누구보다 잘하고 슛 선수는 자기 손에서 공 떠날 때 이미 알아요. 네. 근데 그거를 지적을 한다고 해서 그거 개선이 될 수 있느냐? 이거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제 비판에는 항상 개선책이 따라야지 비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비난을 목적으로 한 악이 그거 이상이 될 수가 없어요. 오픈 찬스에서 석점슛을 못 넣었다고 비난할 게 아니라 오픈슛에서 석점슛을 못 넣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못 넣을 수도 있지. 근데 그게 스포츠거든요, 사실은. 근데 무조건 다 넣어야지라고 이게 스포츠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경기가 졌어. 그 한 골 넣으면 이기는 건데 아쉽죠. 하지만 그것도 스포츠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도 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스포츠 자체는 즐기기 위한 게 아니라 그냥 스트레스 받기 위한 종목을 취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극도 영화죠. 맞습니다. 흔히 말하는 TV와 신문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보십니다. 근데 정작 종국 팬들은 공중파 중계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너무 지금을 너무 중계 안 한 거 아닙니까?
농구 우승을 잡는다는 중계도 7시에 하니까 여유있게 볼 수 있고 여유있게 기회에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지. 그 부분은 좀 잘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겨서 재밌는 거는 다른 팀이 이기면 또 우리가 져서 재밌는 거예요. 사실 독주를 깨는 데는 어떤 대항마가 계속 좀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판이 뒤집어지면서 그 흥행이 다 되죠. 그 인기가 있었던 시대가 항상 풍성했던 시대는 아니었다. 좀 우리은행 선수는 그때 좀 수주 먹죠 많이. 홍수 감독, 훈련 양으로 치면 우성 감독 땀 쪽이다. 이 팀이 어떤 상황이더라도 우리가 이 팀을 응원하겠다 이런 팬들이 진짜 코어 팬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